야구야구 김영준입니다. 토론토가 9월 4일 이후 지켜오던 아메리칸 리그 동부지구 2위 자리에서 내려왔습니다. 토론토는 오늘 양키 스타디움에서 열린 경기에서 홈런 6방을 맞고 20대 6의 대패를 당했습니다. 출발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2회 블라디미르 게레로 주니어가 데이비 가르시아를 상대로 솔로 홈런을 때려내면서 선취점을 가져갔는데요. 하지만 2회 우익수 데릭 피셔의 실책 속에 타이완 워커가 무너지면서 7실점 1자책을 기록하고 내려왔고 두 번째 투수 야마구치마저 7실점을 하게 되면서 4회까지 16점을 내주고 100기를 들게 됐습니다. 이로써 토론토 선발진은 4승 1패 3.00을 기록 중인 류현진의 성적을 제외하면 4승 5패 4.98이 됐습니다. 특히 류현진이 평균 5.4이닝을 소화해주고 있는 반면 오프너를 제외한 나머지 토론토 선발 투수들은 평균 4.1이닝에 그치고 있습니다. 야마구치에게는 오늘이 최악의 날이 됐는데요. 첫 경기에서 모두 승부치기 패배를 당한 후 9경기에서 평균 자책점 2.33을 기록하며 안정을 찾는 것 같았던 야마구치는 오늘 1과 3분의 1이닝 7실점을 통해 시즌 평균 자책점이 6.65까지 오르게 됐습니다. 지난 겨울 세인트루이스는 KBO 리그에서 190이닝 17승 6패 2.51을 기록한 김광현과 2년 800만 달러 계약을 맺고 계약 총액의 20%에 해당되는 160만 달러를 SK 와이번스에 지불했습니다. 반면 토론토는 일본 리그에서 170이닝 15승 4패 2.91을 기록한 야마구치와 2년 635만 달러 계약을 맺고 계약 총액의 20%에 해당되는 127만 달러를 요미우리 자이언츠에 지불했습니다. 물론 일본 야구의 수준이 KBO 리그보다 높긴 하지만 김광현이 KBO 리그를 대표하는 에이스였던 반면 야마구치는 일본의 에이스였던 적이 없는데요. 결과는 김광현이 28과 3분의 2이닝 2자책 평균 자책점 0.63, 야마구치가 21과 3분의 2이닝 16자책 평균 자책점 6.65로 극명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물론 세인트루이스는 디펜시브 런세이브 1위 팀이고 토론토는 29위 팀인데요. 수비 배제 평균 자책점인 FIP로 비교하더라도 김광현이 3.41인 반면 야마구치는 4.96입니다. 이로써 토론토는 5번 시드에서 7번 시드로 밀려났고 8번 시드인 클리브랜드에게 반경기 차로 쫓기게 됐습니다. 양키스는 오늘 루크 보이트가 17호와 18호 홈런을 날리고 메이저리그 홈런 단독 선두에 오르는 등 6개의 홈런을 터뜨렸는데요. 이렇게 되면 데이비 가르시아가 팀의 5연패를 끊어준 이후 6연승입니다. 한편 세인트루이스도 오늘 미러키에게 18대 3의 대패를 당해 신시내티에게 반경기 차로 쫓기게 됐는데요. 에이스 제프 레어티가 3이닝 9실점이라는 최악의 부진을 통해 시즌 평균 자책점이 5.52로 오르게 됐습니다. 오늘 경기에서는 벤치 클리어링이 일어날 뻔했고 양팀 감독이 퇴장을 당했는데요. 문제의 장면은 5회 말에 일어납니다. 이미 12대 2로 스코어가 크게 벌어진 상황에서 세인트루이스의 세 번째 투수로 올라온 카민스키는 스트라이크를 던지지 못하고 쩔쩔맵니다. 이에 라이언 브론 타석에서 주심이 스트라이크 2개를 후하게 잡아주고 브론이 불만을 표시하는데요. 이에 대해 몰리나가 브론에게 한마디 했고 브론도 맞대응을 하면서 둘은 가벼운 언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공이 들어왔는데 브론의 스윙에 몰리나가 손목을 맞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이에 브론은 타격방해 판정을 받고 1루로 걸어나가게 되는데요. 이 장면에 대해 몰리나는 브론의 고의성을 의심합니다. 저 역시 강한 의심이 드는 장면이었습니다. 이에 몰리나가 미러키 벤치에 항의하는 장면이 있은 후 카운셀 감독은 브론을 교체해 주는데요. 내일 두 팀의 더블헤더 경기에서 세인트루이스가 브론을 응징하는 장면이 나올지 아니면 승부에 집중하고 그냥 넘어가게 될지 궁금합니다. 브론은 제가 알렉스 로드리게스보다도 더 싫어하는 선수인데요. 2011년 맥캠프를 제치고 내셔널리그 MVP가 된 브론은 시즌이 끝난 후 도핑 테스트에서 양성 반응이 나온 사실이 밝혀집니다. 이에 브론은 결백을 주장하며 본인이 유태계라서 차별을 받는 거다라는 매우 위험한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그린베이 패커스의 스타 쿼터백인 애런 로저스를 포함한 지역 유명 인사들과 자신과 친한 스타 선수들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미러키는 브론이 출장 정지를 받을 걸 예상해 외야수 1명을 급하게 영입하는데요. 바로 아웃기였습니다. 하지만 브론은 무혐의 판정을 받습니다. 브론의 변호인이 소변 샘플을 채취한 담당자가 개인적으로 너무 오래 보관하고 있었기 때문에 양성 반응을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한 게 받아들여진 겁니다.
하지만 결백하다는 건 브론의 새빨간 거짓말이었음이 이후 밝혀집니다. 바이오제네시스 스캔들에서 나온 장부에는 라이언 브론이 마이애미 대학 때부터 약물을 사용했음이 적혀 있었는데요. 이렇게 빼박 증거가 나오게 되자 그제서야 브론은 약물 사용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브론은 거짓말을 했을 뿐 아니라 자신을 변호해준 사람들을 바보로 만들고 인종차별 프레임까지 만들어냈던 겁니다. 어쨌든 저는 미러키 구단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은 1도 없지만 올 시즌 후 미러키와 계약이 끝나는 브론이 하루빨리 야구판에서 사라졌으면 합니다. 오늘은 내셔널리그 사이 영상 3파전의 당사자 중 한 명인 다르비슈가 등판했는데요. 제이콥 디그롬이 앞선 등판해서 6이닝 9K 1실점 승리, 트레버 바우어가 앞선 등판해서 6과 3분의 1이닝 12K 1실점으로 호투한 반면 클리브랜드전에 나선 다르비슈는 7이닝 7K 3실점 패전을 안음으로써 최근 2경기 13이닝 6실점을 통해 시즌 평균 자책점이 1.44에서 2.00으로 오르게 됐습니다. 이로써 3명의 시즌 성적은 디그롬이 9경기 4승 1패 1.67, 바우어가 9경기 4승 3패 1.71, 다르비슈가 10경기 7승 2패 2.00이 됐는데요. 바우어 다르비슈가 2경기, 디그롬이 3경기를 남겨놓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디그롬의 3연패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오늘은 반가운 호투도 있었는데요. 시카고 화이트삭스의 한국계 투수인 데인 더닝이 7이닝 7K 1자책 승리를 따냄으로써 지난 경기 6이닝 무실점 승리에 이어 2연승을 달리게 됐습니다. 플로리다 대학 출신인 더닝은 2016년 워싱턴에 1라운드 29순위 지명을 받았고 그해 12월 애덤 히튼 트레이드를 통해 루카스 지올리토와 함께 화이트삭스로 넘어왔는데요. 더닝은 5경기에서 2승 2.23이고 화이트삭스는 5경기를 모두 승리했습니다. 어머니가 한국분인 더닝은 토미 현수 에드먼처럼 한국 미들네임은 없지만 한국 국가대표팀은 물론 나중에는 KBO 리그에서도 뛰고 싶다고 하는 등 한국 핏줄을 가지고 있는 걸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에드먼과 더닝이 꼭 다음 WBC 때는 대표팀에 승선했으면 합니다. 어제 샌디에고에 패함으로써 8연승에 성공한 샌디에고와의 차이가 한 경기 반까지 좁혀졌던 다저스는 오늘 곤솔린의 호투에 힘입어 샌디에를 3대1로 꺾고 급한 불을 껐는데요. 그동안 정말 운이 없었던 곤솔린은 드디어 7경기 만에 첫 승에 성공했습니다. 이로써 다저스는 샌디에고와의 게임차를 다시 2경기 반으로 벌렸는데요. 하지만 다저스는 오늘도 불안한 마무리를 한 켈리 젠슨이 팀 동료의 수비에 대해 화를 내는 등 여전히 뒤숭숭한 분위기입니다. 내일 두 팀은 2명의 파이어볼러, 더스틴 메이와 아드리안 모레온이 선발 맞대결을 벌입니다. 그리고 제이콥 디그롬이 필라델피아전에, 게리 콜이 토론토전에 등판합니다. 이상 오늘의 메이저리그 정리 김영준의 야구야구였습니다.